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준희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에서는요, 영화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런 패스트무비는 찾아보시면 너무 많으니까요. 줄거리만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컨텐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다가 들어왔는데 이건 뭐지? 또 자꾸 듣고 싶어지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씩 중독이 되실 거예요. 저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의도와 그리고 메시지를 조금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로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거라서요. 일반적인 리뷰 컨텐츠와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뒷이야기, 그리고 배우나 감독들의 사연, 또 정말 중요한 OST 그 음악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영화를 사랑하고 또 많은 영화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또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영화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또 영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자료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볼 때 정말 재미있게 봤어도 남는 게 없다. 혹은 누군가한테 이 영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줄거리를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단 하나의 장면 아니면 뭐 대사 하나로도 그 영화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지 또 평생 기억하면 좋을 대사는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로맨틱 코미디나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로 하루 종일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500일의 썸머 준비했는데요. 남자분들보다 아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일 거예요. 하지만 남성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여성분들의 심리를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 연애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지, 무엇을 놓치길래 연애에 자꾸 실패하는지, 또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또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영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는 부부나 연인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감독은 마크 웹이 만들었고요. 주연은 조셉 고든 레빗과 조이 데샤넬이 연기를 했습니다. 조셉 고든 레빗은 톰으로 나오고요. 조이 데샤넬은 썸머로 나와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연애가 시작되고 한 2달, 3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봄 같은 연애로 시작하는 연인들도 있겠지만 또 봄도 없이 뜨겁게 여름부터 시작한 강렬한 만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걸 견디지 못하는 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해서 갈등이 시작되고 또 가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바로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죠. 계절이 바뀌듯 다음 순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뿐인데 항상 여름이기를 바라는 건 욕심 아닐까 싶어요. 그건 사실 나이가 들어야 조금 알게 되고 나이가 들어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맘대로 되면 사랑이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또 강렬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계속 또 여름이길 바란다면 가을이 오기 전에 다 타버리거나 말라버리겠죠.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는 게 두렵고 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겠죠. 조금은 떨어져서 가을 바람 느끼며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따스한 행복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 정말 어렵죠. 오늘 박준희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 해서 준비한 영화는 500일의 서머입니다. 장르가 로맨스 멜로로 되어 있는데 뭐 로맨틱 코미디 범주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뭐 거기서 거기죠.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예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조셉 고든 레빗을 제가 톰으로 나오니까 제가 톰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톰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를 2번, 3번 보게 되면 썸머의 입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영화가 톰의 시선으로 끌고 가고 또 실연을 당한 사람이 좀 우리는 연애에 있어서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톰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썸머는 뭔가 잔뜩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뭐 진지한 관계는 싫다. 또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로 처음에는 나와요.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 톰과 서머를 소개하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영화는 한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사랑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뉴저지주 마케이트 출신인 톰 핸스는 운명적인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성장했다. 이는 우울한 브리티시 팝을 너무 어린 나이에 접하고 영화 졸업의 내용을 완벽하게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뭔가 성숙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시절에 관철된 가치관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환경이 참 중요하죠. 같은 영화 졸업을 보면서도 이 썸머는 그 이혼한 부모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 겁니다. 결국은 영원한 사랑은 없고 또 이별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하는 불완전한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그런 이별들을 반복을 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 들어보시면 왜 썸머와 톰이 문제가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무언가 진지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싫지는 않은데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결혼을 할 생각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약간 선을 긋죠. 톰은 썸머를 사랑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또 썸머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듣고 싶은 것만 또 이렇게 집중하는 조금 뇌구조를 가졌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듣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일이 흔하죠. 근데 문제는 사소한 걸로 또 다 기억을 하는 남자라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말 썸머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썸머 입장에서는 분명 이 사람이 계속 만날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몇 차례 예상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영화를 봤었을 땐 이 장면을 좀 놓칠 수 있어요. 레코드샵에서 썸머는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옥토퍼스 가든이란 곡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톰은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비틀즈의 멤버 중에서 링고스타가 제일 좋다고 썸머가 얘기하지만 톰은 링고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단정지어서 해요. 썸머의 취향을 대놓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전 남자친구가 뭐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계속 만나긴 힘들 거예요. 한두 번은 참고 넘길 수 있지만 아무리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취향까지 무시하고 또 면박을 주는 건 그 매사에 싸울 준비가 된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런데 썸머는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화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톰이 알 리가 없죠. 썸머는 화를 내고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보다는 그 마일리지가 이렇게 축적이 되듯이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이 이렇게 돼서 완전히 게임 오버가 되듯이 이렇게 쌓아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결별을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좋은 감정이 조금 남아있을 때 이성적으로 헤어지는 편이 낫다고 썸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쿨해서 또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즉흥적인 이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썸머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너무 많이 다투지 않냐?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톰은 어떻게 이 정도의 다툼으로 헤어질 수 있느냐. 뭐 누구나 애인들, 연인들은 다 이런 걸로 싸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을까 보다는 뭐 이 정도의 일로,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것은 본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는 썸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왜 뭐 무슨 헤어질 이유가 있다고 이 정도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지?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에서 남자 캐릭터는 대부분 이런 순정파에다가 조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서툰 운명론자들을 캐릭터로 삼는 경우가 많고 또 여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매우 센 캐릭터에 주도적이고 당당하고 남자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래야 또 로맨틱 코미디의 스토리가 또 알콩달콩 재밌게 흘러갈 테니까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보기 때문에 대리만족도 느끼겠죠. 저렇게 사랑스러운 남자가 또 나한테도 찾아오면 어떨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 여자 주인공보다 또 내가 더 저 남자를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할 텐데 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여자 주인공을 조금 얄밉게 설정을 하면 약간 로코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남자 주인공과 결혼할래? 라고 물어보면 약간 고민을 할 수 있죠.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제가 중간에 또 OST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영화는 OST 앨범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영화입니다. 보통 메인 테마곡이나 BGM으로 연주곡을 사용하거나 노래 몇 곡 정도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500일의 서머에서는 매 순간순간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나 또 무언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음악들이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음악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음악이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톰과 서머가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톰이 이어폰을 꽂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퇴근하면서 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이어폰 속에서의 음악이 이제 새어 나온 거죠. 그때 들었던 음악이 더 스미스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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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라는 곡인데요. 그 음악 때문에 그 썸머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말을 걸게 돼요. 그리고 썸머와 또 사귀게 되면서 첫날 밤을 함께 한 후 또 이 톰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당당하게 건물 밖을 나갈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너무 음악이 이 톰의 컨디션하고 이렇게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때 나온 음악이 또 홀앤오츠의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와서 춤을 출 정도로 이때 뮤지컬처럼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춤을 추거든요. 이런 장면은 조금 막 인도 영화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로맨틱 코미디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좀 같이 설레고 사랑이 시작됐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표현을 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세상에 너무 사랑 영화나 사랑 노래들이 다 내 얘기 같고, 또 이별을 할 때는 이별 노래나 슬픈 영화들이 또 다 내 얘기 같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음악들은 너무너무 잘 넣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음악 이야기만 했지만 더 좋은 음악들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음악 이야기만을 또 할 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노래하는 바에서 썸머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낸시 시나트라의 슈가타운이라는 곡은 정말 여자들이 불렀었을 때 사랑스러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구진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독특한 매력까지도 보여주는 노래인데요. 썸머의 매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내가 저 상황에서 저 노래를 불렀다면 어땠을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 귀여운 음악은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섹시한 노래는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좀 저하고는 캐릭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조이 데샤넬의 의상에 대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약간은 좀 촌스러운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성스럽고도 사랑스러우면서도 복고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이 스태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60년대 런던 스쿨 걸이라고 컨셉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파스텔 컬러의 화려한 색감과 그리고 여성스러운 원피스, 그리고 조이 데샤넬의 파란 눈동자.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조이 데샤넬 파란 눈이었구나. 정말 자꾸만 깊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눈동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썸머의 의상에만 푸른 색감의 의상들을 많이 써서 매력을 배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파란색의 안경과 그리고 파란 느낌의 옷을 입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느낌. 이 영화 500일의 썸머는 조이 데샤넬, 그러니까 썸머의 파란 눈동자를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톰은 운명의 사랑을 믿고 자신이 하는 사랑이 운명이라고 확신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썸머는 사랑 같은 거는 없다. 그냥 판타지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주변에 정말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게끔 하는 커플을 우리가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조금 비관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마 판타지 같은 영화들 때문에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에 좀 집착을 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있죠. 영화가 사람을 버려놨다. 드라마가 여성분들의 환상을 계속 키워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된다는 것이 불편해요. 라고 썸머가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된다는 것이 불편해요. 사실 누군가의 무언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성분들이 가끔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는 해요. 누군가의 누구가 된다는 거. 누구나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해본 적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 여성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싫지는 않은데 연애하기로는 나쁘지 않은 여성이라면 만날 수는 있지만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조금 이렇게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은 또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만남을 오래 유지하고 또 사랑을 깨고 싶지 않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네, 결혼이 사랑을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잊히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 뒤에는 분명히 가을도 온다. 이 대사가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뀐다는 거죠. 이별 후유증으로 죽을 듯이 힘들어한 사람이나 또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다 노래한 사람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누군가를 만나 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랑은 처음이야. 그리고 나 사랑에 빠졌어. 이번엔 달라. 예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내 중내 막 했어도 또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랑을 만났었을 때 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여자는 안정적인 남자를 원해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게 물질적인 안정감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남자여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건축가가 꿈이었던 톰이 카드 문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를 보고 서머가 좀 실망을 여러 번 했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또 우연히 만났을 때도 또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톰이 아직도 그 일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또 서머가 바로 화제를 돌려요.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해. 이 사람은 꿈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나하고는 맞지 않겠구나 라고 포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시 헤어지고 만났었을 때 카드 문구 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건축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엔딩 부분으로 가면 제가 한 말이 맞겠구나 하는 대사가 분명히 나와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영화를 한 4번, 5번 보면서 그때야 이해를 했어요. 이 영화를 한 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걸까? 그냥 서머가 나쁜 여자인 것처럼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 그리고 모든 미장센들이 상황마다 완벽하게 세팅된 영화, 그리고 음악마저도 연기한 영화, 볼 때마다 감독의 의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준우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 500일의 썸머였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